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21. 자, 앞에서 설명했던 그 무장 독립투쟁 그래도 시각적으로 위치를 좀 보고 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도를 좀 먼저 볼게요. 봉오동 전투는 여기서 있었고요. 청산리 대첩은 여기 다 백두산 부근이었죠?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보복을 한 게 간도 참변인데 여기가 간도 지역이에요. 여기에다가 일본이 다 보복을 했고 독립군들은 이렇게 쭉 자유시 러시아 쪽으로 갔지만 이제 여기서 참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자, 일제강점기의 저항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여러 면, 사회면에서나 문화면에서의 활동들도 있는데요. 사회는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은 그동안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가 한 운동이냐? 백정 출신들이요. 도살업을 하던. 그래서 백정 출신들이 자녀들이 소학교에 입학을 거부당한 사건을 시작으로 진주에서 형평사라는 것을 창립해 평등한 대우를 요구를 합니다. 형평은 저울을 평등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백정들이 왜 도축을 하고 나서 사용했던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나올 만한 것들을 선생님이 쭉 한번 써봤는데요. 소년운동, 어린이를 위한 운동이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죠.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성운동은요,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일제강점기 최대의 가장 중요한 단체,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근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들이 만든 단체예요. 그리고 농민운동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그 일본인 쥐주들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게 있었고요. 노동운동은 원산 총파업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역사에서는 세 가지 사학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왔고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여전히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 역사를 연구를 하는 민족주의 사학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전통 그리고 자주적 정신을 강조한 겁니다. 두 명의 사학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책도 기억하세요. 신채호는요, 우리 고유의 사상을 난가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걸로 화랑 정신 같은 게 있죠? 난가사상을 강조했고, 쓴 책은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입니다. 신채호는 다 조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는 한자로 나 아자를 뜻해요. 그리고 비아는 내가 아닌 것. 그러니까 조선과 내가 아닌 일본의 투쟁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 책입니다. 그러면 박은식 선생님으로 갈까요? 민족의 혼을 강조해요. 혼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라는 되찾을 수 있다.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통사는 한국의 아픈 역사라는 뜻이고요.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라는 뜻이에요. 박은식이 쓴 책은 다 한국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임시정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어요. 2대 대통령이요. 자, 그 다음 사회경제사학은 말 그대로 사회경제적인 면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과정을 한국사에 적용해도 우리나라 역사 발전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연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백남훈입니다. 세 번째, 실증주의 사학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 연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선어 학회.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을 했고요.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을 완성을 다 못하고 시도만 했죠. 우리 영화 다 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 영화 이름 뭔지 기억나죠? 유해진 씨 나왔던 거 말모이입니다. 그리고 이 나운규라는 사람이 감독하고 각본을 쓰고 주연까지 했던 영화가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현대에 대해서 예고만 하고 일단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복을 하기까지 우리나라의 투쟁과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지 보고 갈게요. 먼저 카이로 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이거를 나올 것 같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나왔어요. 43년에 미국, 뭐 영국, 뭐 중국 이렇게 모여서 회담을 하는데요. 한국 독립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회담이 바로 이겁니다. 카이로 회담이고요. 두 번째는 얄타 회담입니다. 이 소련이 일본이 아직 항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대일전에 참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츠담 회담은 일본 패망 직전에 권고한 거예요.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라. 그리고 한국 독립에 대해서 재확인한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광복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갈게요.